고맙습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여기는 원주 시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국 동포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다른 데보다 훨씬 잘 꾸며졌어요. 날씨도 참 좋고 해서 아마 카나다나 온타리오나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LA에서 이 광경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원주 시민들에게 굉장히 감사의 뜻을 표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봉원 목사께서 말씀하신 걸 요약하자면 주로 국가보안법 얘기를 했죠. 이 나라가 흔들린다. 그래서 이 나라 가만히 봐줘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8월 15일까지는 이 나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혁명당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해주실 것은 국민혁명당에 입당을 많이 해주시고 기도만 하고 행동이 없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입당원서 쓰고 행동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죠. 그 다음에 김학성 교수가 말씀하시는 것은 동성차별법이니 뭐니 웃기지도 않는 것을 자꾸 만드는데 이 정부는 보통을 벗어나는 아주 벗어난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잡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꿔야 한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모두 다 반헌법적인 작태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보태자면 이 정권은 빨리 물러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사실은 정봉원 목사께서 주연사로 연설하시는 데는 저는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연설을 자임합니다. 시간도 좀 적게 잡고, 그리고 목사님 바로 뒤에는 연설 안 하려고 그래요. 연설이 잘 안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사이에 누구를 좀 끼워가지고 먼저 가시라 그래요. 김학성 교수가 이렇게 학문적 쫙 얘기하면 분위기가 싹 가라앉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나오면 제 바닥을 조금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저에게 귀한 말을 하시기를 오늘은 강현재 변호사도 안 오고 이충우 박사도 안 오고 하니까 당신 조금 길게 해도 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7, 8분 한 것을 한 15, 6분 정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 원주는 제가 생후 처음으로 왔습니다. 지나가기는 많이 지나갔는데 우선 원주 생각나니까 그 저명한 문호 박경리 선생이 생각나는 데입니다. 토지의 작가가 말년을 여기서 보내셨어요. 근데 저는 박경리 선생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책은 열심히 한 서너 번 읽었습니다. 근데 박경리 선생의 사위인 김지아 시인이 저하고 대학 동창입니다. 고향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같이 다닐 때 그 양반은 글로서 하여간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분이 오적시 아시죠? 하고 저는 그 물리대 앞에서 데모를 하느라고 한 4년을 다 보낸 사람입니다. 그 양반은 미학을 전공했고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산과 동대문 경찰서를 한 7, 80번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김지하 씨가 한때 박정희 대통령을 대단히 많이 반대했어요. 저도 좀 반대했지만 저보다 좀 훨씬 심하게 했는데 나중에 이양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 돌아온 정권을 보니까 이 정권이 웃기지도 않거든. 그래서 죽음의 푸닥거리를 멈춰라 해서 이 주사파 정권에서 강력한 경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조용하게 살면서 건강에 속 좋지 않은 걸로 압니다만 건강하기를 바라고 오늘 시인 김지아의 저항정신 그리고 박경리 선생의 그 문학정신을 다 두리뭉실해가지고 국민혁명당에 대해서 몇 가지만 피하라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국회도 한 10년 가까이 얼쩡거린 적이 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에 특별보좌관을 1년 했고 그러기 전에 그 후에 자유총연맹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 보수가 한 350만 명 모여있는 강력한 조직입니다. 그 조직에 수장을 한 2년 정도 해서 저는 아주 갈데없는 보수입니다. 근데 옛날 학생 시절은 약간 자유주의이다가
조금씩 옮겨와서 보수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바꾼 것이 아니라 제가 꼭 같아요. 저하고 앞에 쓰는 놈들이 전부 좌파로 가버리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우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관점에서 국민의 힘을 보면 이게 정당이 아니에요.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에 그냥 이중대 노릇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정당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어디 가서 연설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열린민주당이 하나 있죠? 열린민주당, 최강욱이 등등 그 시끄러운 애들이 있는 정당이 하나 있는데 당신들은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을 따라서 열린민주당이라고 붙여라. 차라리 그 이중대가 맞다. 그리고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젊건 늙건 간에 일단 대표가 되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사반대하다. 이 정도는 해야만 취임 연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따르릉 하고 자전거나 타고 다니고 앉아 있어요. 요새는 보니까 무슨 병역 비리 가지고 시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건 확실치 않으니까 그만두기로 하고, 도대체 이 정권이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그만 비전도 얘기하지 않아요. 정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면 거기서 반대하는 척 좀 하다가 그냥 제2 정당으로서 적당하게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하려는 개헌 음모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오히려 그중에서는 개헌 같이 합시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거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대변하지 못하는 이 나라의 보수와 자유우파의 세력을 대변하는 새로운 세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 3년간의 광화문 광장 시위를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됐을 만큼 이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감히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국민혁명당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새 하는 거 보니까 국민혁명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는 게 아무리 봐도 유승민이를 뽑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그 사람들이 탄핵하고 난 다음에 국민이 막 비난이 쏟아지니까 창피하니까 슬그머니 몇 사람 빼가지고 바른미래당 만들었죠. 지금 하는 그 바른미래당 패거리들입니다. 걔들이 또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적당히 앉아서 정부하고 좀 야합도 하고 조중동하고 사바사바도 좀 해가지고 갑자기 이준석이라는 놈을 탁 갖다 세워서 아바타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사람이 대표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놔뒀다가는 조용한 상태에 문재인 정권 제2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에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윤석열 전 총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절들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죄를 봐서가 아니라 제 말씀을 목사님한테 전달해라고 왔다 갔다 그렇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니는 다 괜찮은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네가 좀 심하게 했다. 아무리 출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지금 나온 혐의가 하나도 없고 거의 다 무죄로 나온 것을 네가 어떻게 30년 구형을 할 수가 있냐. 이건 네가 인간적으로 사과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그 가련한 여성분이 1500일 이상을 감옥소에 있어. 너 그 상상해 봐서? 목사님도 요새 3번쯤 갔다 왔어요. 나는 1번쯤 갔다 왔어요. 작년 8.15 대회 때 목사님이 김의원 당신 이제 이번 대회장 좀 해. 내가 무슨 대회장 합니까? 내 대신 좀 해. 그래서 가서 서 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저도 3개월 갔다 왔어요. 오늘 아침에 법무부에서 딱 오는데 문서가 하나 왔어요. 무슨 문서냐면 출국 금지 조항을 연장한다. 6개월 또 연장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지 말라. 이것도 집시법 위반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집시법 위반 당신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을 반드시 확실하게 드러내야 되겠는데 국민의힘 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윤석열은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네 거기 들어가면 넌 망한다. 절대 가지 말아라.
엊그제 유군일 조선일보 유군일 그 논설가가 국민의힘에서 만든 것은 가두리 양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윤석열을 끄집어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가두리 양식에 이제 고기 싹 집어넣어갖고 필요하면 하나씩 싹싹 낚아버리는 그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저는 가두리 양식장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러셀마니아인가 했죠? 저 레슬링 하는 거 그 프로 있죠? 거기에 이제 아주 센 챔피언이 하나 오면 조그만 적은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붙여가 싸움하는 거 있죠. 윤석열이가 좀 거물이거든. 그러니까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쪼잔한 애들이 깔쭉깔쭉 전부 들어가고 윤석열을 잡아요. 그리고 나중에 죽도 밥도 않게 만들어. 그리고 투표를 하면 지금 28만 32만 된다는 국민의힘 대의원이 윤석열을 찍었습니까? 다 개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떠들어서 잘한다 하면서도 표 찍어보면 2등이나 3등 한다. 너 거기면 망한다. 저는 오히려 윤석열이가 거기를 들어가면 그냥 가두리 양식장이나 러셀마니아가 아니라 진짜로 요새 그 동물 세계 같은 데 보면 사자가 어디 한 마리 슬그머니 갔는데 하이에나가 대여섯 마리 싹 쌓는단 말이에요. 1대1도 부르면 게임이 안 되는데 아무리 사자라도 하이에나가 대여섯 마리 쌓아버리면 죽거든. 네 그런 식이 된다. 좋은 말 할 때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와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내셨냐면 윤석열뿐만 아니라 최재형이도 오고 홍준표도 오고 안철수도 오고 다 와서 우리가 판을 잘 벌려놓겠다. 잘 보내놓고 목사님이 이제 딱 심판관에 앉는 거예요. 딱 잔디밭을 깨끗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오는 추석 때까지 마음껏 여기서 여러분의 재능을 발휘해라. 내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나는 나라를 이렇게 끌어갈 것이고 나는 하면 이렇게 하고 경제는 어떻게 하고 정치는 어떻게 하고 군사는 지금 문재인이가 저 군사 앞에서 전부 다 기지 다 없애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다 회복할 것이고 철책도 만들 것이고 우리 미사일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북한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고 이런 걸 다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실컷 들어봐가지고 그 사람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을 뽑겠는데 그러나 한 사람만 뽑으면 나머지 열심히 했던 2등, 3등, 4등이 미안하잖아요? 서운하니까 우리는 다 같이 공동정부를 만들자. 1, 2, 3, 4등이 1등만 할 거야. 2, 3, 4등도 다 그 정부에 가서 같이 일하게 하자. 이것이 공동정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특별한 일이 없어요. 누구를 딱 지명하지 않으면 관계없어요. 옛날에 DJP라고 있었죠. 김종필 선생하고 김대중 선생가 둘이가 붙어서 당 만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이데올로기 차이가 상당히 멀어. 하나는 상당히 중도 좌파고 하나는 아주 보수고. 그렇지만 딱 합쳐서 한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장관도 딱 반씩하고 김대중이가 대통령 할 때 국무총리 이한동이 딱 시키고 이렇게 갈라서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좌파 우파 차이라는 거요 별거 아닙니다. 주사파를 빼놓고 김정은이에게 충성을 외치는 주사파를 빼놓고 이 나라 좌파 우파가 별거 아니요. 그렇죠?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바닥에 들어오는 조건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고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종교이유 자유 기독교 입국을 지지하는 사람만이 여기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실컷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는 지금 28만 내지 32만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현재 확보된 당원이 50만이에요. 지금 플러스에 100만을 넘었어요. 우리가 200만 만들기 문제 아니에요. 광화문 세력 여러분들이 다 안 찍어도 200만 돼요. 거기서 경선에서 붙이자 이거예요. 경선에서 붙어가지고 1등 하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나가고 2등 하는 사람은 당장 뭐 자리를 준다면 이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러닝메이트 비슷하게 열심히 같이 선거운동을 해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기면 당신은 감사원장 하시오. 당신은 뭐 KBS 사장 하시오. 당신은 당에서 당을 만드시오. 아니면 국무총리 하시오. 그러면 국무총리 하다가 열심히 해갖고 5년 후에 그 사람이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중도 우파의 공동정부만이 문재인이 저 포악한 정권을 스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정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요새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선풍을 일으키고 나니까 기독교계에서 반대들이 가끔 나와요. 이건 역사적으로 나오는 것이, 옛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선교하고 할 때 그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깔짝깔짝하고 뭐라 시비 걸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막 성령을 무시한다든가 뭐 성전을 더럽힌다든가 그냥 무슨 이적을 발휘한다고 굉장히, 그게 바리새교인들. 이것이 율법주의자가 지금 우리나라 기성교단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정광훈 목사를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저도 명색 버지니아 신학교 졸업생입니다. 저도 스칼라십 받아서 미국에 가서 신학교 갔어요. 그런데 목사 될 자신이 없어서 제가 그냥 목사님과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 제가 받은 에큐메니컬 스칼라십이라는 게 소울 알린스키나 이런 진보적 신학자들이 판을 치는 상당히 진보 개신교적 스칼라십이에요. 제가 그걸 따라가면 그런 개혁적인 목사가 돼야 하는. 근데 제가 그게 싫었어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만두고 펜실바니아 대학으로 옮겨서 그냥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틀린 것은, 구약을 쭉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그 시대의 왕과 권력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과감하게 비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말이 맞죠? 선지자보다 훨씬 높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왕에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무슨 신학 박사고 나발이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문재인 정권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은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제 대학의 후배로서 목사가 된 그 서경석 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서울 공대를 나왔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을 자꾸 욕을 해요. 왜 갈라치기를 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오늘도 제가 오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하고 이봉규 박사 좌담학을 듣고 왔어요. 그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윤석열이가 이 엑스파일 때문에 좀 흔들리면 큰일인데, 이 말씀을 걱정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 정권이 온갖 짓거리를 다 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핸드폰도 도청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광화문에 지난 8.15에 나와가지고 광화문에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핸드폰이 잡혀가지고 계속 전화해서 네 검사 안 받느냐고 압력받는 사람 많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경석 목사가 자꾸 갈라치기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나중에 윤석열이가 어떻게 될지, 최재형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 제3 후보도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만 대해서 정말로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를 하면 나 개인적으로 호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버틸지 안 버틸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게 되고 완전히 못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끌어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돌아오는 추석까지 전 바닥에 와서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토론도 하고 뭣도 하고 경제학 이론도 발표하고, 경제학 이론도 잘못 만나면 문재인처럼 빵꾸라로 깨지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소득 주도 성장 있죠? 소주성을 주장하는 게 고려대학교 장하성 교수예요. 제가 잘하는 놈이야. 잘하는데 걔가 맨날 그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하고 다녔어. 그래서 야, 이마,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하고 붙었어? 그 문재인이가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 문재인이가 개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놈을 들고 와서 자기 경제정치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변 사람을, 많은 사람을 들여야지, 워낙 실력이 없이 그냥 판사, 검사, 그 청와대만 있다가 보니까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얘기를 시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검사하고 우리 대의원들이 다 판단하고 투표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뽑아야만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뽑을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내년 3월 9일 전에 3월 8일, 3월 7일에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미는 A가 있는데 다른 사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여간 국민의힘에서 미는 어떤 B가 우리보다 더 낫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할지라도 문재인 후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서 단임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럽니다. 그건 분명히 오늘 하느님에게 맹세코가 아니라 그 당연한 겁니다. 어떤 경우도 단일화를 회피해가지고 역사와 민족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현재만 잘 끌어가면 어지간한 사람은 다 우리가 시키기만 하면 이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국회의원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정권을 먹는다고 그러냐.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30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제가 끌어올 자신이 있습니다. 왜 끌어온지 아십니까? 제 힘이 아니라 8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당하면 저는 박근혜를 위해서 박근혜 탄핵 당한 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양반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탄핵을 당할 때 나는 탄핵을 시킨 문재인 파보다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 탄핵에 내응한 놈들이죠. 나 이게 더 미워요. 맞죠?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해서요. 그놈들이 박지원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탄핵 안 당하는 거야. 그마들이 지금 돌아와서 유승민이하고 이준석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 조용하고 있는 불러야 너는 지금 유승민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 여기 앉아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이 자식이 이리 와. 이 자식아. 안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름은 안 들겠습니다만은 그 양반이 딱 사면 되면 30명 아니라 30 몇 명에다 제가 볼로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국회의원도 하나도 없어 힘할때기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꾀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 정광훈 목사의 머리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그렇으니까 여러분이 힘을 가지시고 천하의 대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겸손하지만은 용기 있게 실수하지 말고 이 정권을 잘 끌고 가서 우리 새끼들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자유민주주의가 70년 만에 위기에 봉착해서 잘못하면 주사파에 넘어가. 이것을 우리가 막았다. 몸으로 막았다. 교회에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행동하고 투표하고 입당해서 막았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2의 6.25가 다가오지만은 당시에 70년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 박사를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70년 전에는 정말로 우리가 한심했습니다. 개장 3일 만에 전선을 막이는 대한민국 국군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괴멸당했어요. 탱크로 밀어오는데 다 도할 수가 없고 육군 참모총장도 사쿠라 비슷하고 국방부 장관도 그러고 주말에 전부 다 외출 나가버리고 엉망이야 엉망. 다 당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서경석 목사인가 누가 그래요. 이승만 박사를 반대하면서 그 사람은 한강 다리 끊고 갔다. 한강 다리는 전략적으로 끊는 겁니다. 안 끊으면 북한 탱크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민간인이 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건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놈들은 이승만이 도망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원 근처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거기서 맥하더 장군하고 밀담하고 회의한 기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왕조 시절에 왜구가 부산포를 쳐들어오니까 조작에 있었던 선조라는 임금은 겁이 나가고 똥줄이 타가지고 왜군이 이렇게 중간에 오면 충주, 천안 삼거리에서 충주 근처를 오기도 전에 꽁지 빠지게 신의주까지 도망갔어요. 예? 여기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래갖고 신의가에 가서 그 명나라 장수한테 그거 좀 건너가면 안 됩니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그 장군이 당신이 조선의 왕인데 최면장 그거 오면 되겠어. 이렇게 훈계받았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지도자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에서 탁 차면 빠지지. 우리가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거기를 버텨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도 만들고, 유감스럽게 강원도는 통천 지역이 날아가서 강원북도, 강원남도가 나누어졌지만 그래도 요만큼을 유지한 것은 우남 이승만 박사 이 대통령이 아니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위인이 나라를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모두가 이승만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와 백선엽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정광훈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6.25 때는 71년에 6.25 때는 이승만 대 김일성이의 싸움이요, 이번의 싸움은 정광훈 대 김정은이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적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위대한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분발하고 용기 있게 힘차게 대한민국을 살려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경재 총재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